네, 안녕하세요. 부동산농부 전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재개발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 재개발 투자금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용어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투자금을 실제로 계산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용어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한 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페이지에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세 개의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각 하나씩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권리금액입니다. 권리가. 권리가는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프리미엄입니다. P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내가 권리가가 집값을 얼마 내고 프리미엄을 얼마나 냈느냐. 이게 이제 매매가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입주를 할 때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런 부분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박스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재개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내가 투자되는 금액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박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라색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전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주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세금이나 뭐 예를 들면 월세보증금, 대출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주비는 향후에 반환을 해야 되는 부채니까 초반에 이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영원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뱉어내야 될 돈이라는 거 그런 거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이제 매매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권리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게 초기 투자 금액입니다. 만약에 전세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세금 같은 거는 이제 공제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뭐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대출금도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돈은 권리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느냐 이 두 가지 박스를 합치면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산출을 해보는데 내 집값, 그러니까 권리가가 얼마냐 거기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더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면 권리가를 거기서 빼면 추가 분담금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분양가를 구하거나 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총 투자 금액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서 내가 이거 재개발을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 이거를 산출을 해야 향후에 아파트로 받았을 때 그 아파트가 얼마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남는 거냐, 얼마나 또 수익이 남는 거냐, 이거를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재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따지지 못하면,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많이 올랐어. 근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산출해 보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 우리가 계산한 것들이 이 총 투자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투자 금액은 이걸 다 더한 거죠. 그래서 권리 금액과 그 다음에 내가 준 프리미엄 그리고 거기에 추가 분담금까지 합치면 총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총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거를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광고가 올라온 곳인데 빌라 1층입니다. 매매가는 9억 9천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권리가가 9,100만 원, 프리미엄이 9억 원, 그 다음에 근저당이 3억 원, 보증금, 전세 보증금 1억을 받았네요. 그래서 초기 투자는 5억 9,1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개사님은 어떤 중개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죠. 다른 재개발 물건들의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올라와 있는 광고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권리가가 얼마 아니면 프리미엄이 얼마 아니면 그냥 매매가만 나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도표들을 통해서 이 금액들을 좀 나눠보는 연습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재개발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고 초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산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갖고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권리가가 9,100만 원이 있죠. 이 박스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은 9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3억 원, 근저당이 3억 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전세금이 1억 원, 전세금 1억 원이 있습니다. 뭐 추가 분담금 이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고 보면 이제 관리가가 아까 9,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9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매가는 관리가 더하기 프리미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가가 얼마입니까? 9,100만 원이죠. 프리미엄이 9억입니다. 그래서 9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은 매매가에서 산출된 매매가에서 뭐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뭐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매가가 9억 9,100만 원이니까 거기서 근저당이 3억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1억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빼면 5억 9,100만 원이 초기의 투자금입니다. 초기에 투자금 계산할 때는 추가 분담금은 필요 없는 거죠. 요 위에 두 박스만 가로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추가 분담금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금의 권리가를 빼는 거죠. 권리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합원 분양가는 인근의 과거 사례, 뭐 한 달 전에 주변에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나왔다, 뭐 평당 얼마 나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던가 조합에 조사를 해서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이제 가상으로 추론한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 금액이 5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5억 원에서 권리금액 9,100만 원을 빼면 3억 9,3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입주할 때 내고 들어가야 될 3억 9,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이제 3억 9,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나눠서 계산하면 관리가가 9,100만 원에다가 추가 분담금이 지금 모르지만 추정을 할 때 3억 9,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조합원 분양가들을 추론을 했으니까 총 투자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총 투자 금액은 권리가와 프리미엄,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다 더하면 총 투자 금액이 되거든요. 권리가는 9,100만 원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우리가 추론하건대 3억 9,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9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은 14억 원이 되는 거죠. 이 총 투자 금액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가액 가격, 이제 비례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추가 분담금, 조분가는 추정한 금액임을 항상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비례율은 수익성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내 권리가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도 달라지고 조분양가도 이제 추정한 금액이고 분양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변동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거를 내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추정하고 이 금액 기준을 세웠는지 그거를 기억하시고 향후에 계산할 때 그런 변동폭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면서 수시로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네이버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5억 9,900만 원이 초기 투자로 들어가는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총 투자 금액이 14억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재건축을 투자하는데 적합한 금액인가?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총 투자 금액으로 우리는 14억을 산출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미래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일 때 우리는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총 투자 금액을 산출을 했는데 저와 같이 근데 이때 투자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후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 의견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총 투자 금액을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이 투자는 안 하겠다, 이 투자는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총 투자 금액 대비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총 투자 금액이 14억이 들어갔는데 현재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어떤지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게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10년 후라면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10년 후에 내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4억보다 훨씬 더 크고 그동안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투자율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편한 세상 신촌 아파트 2층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매매가가 1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총 투자 금액이 14억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은 투자를 하실까요? 지금 제가 투자를 해놓으면 10년 뒤에 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거고 현재 가격은 14억짜리 14억 5천짜리 아파트인데 그러면 투자를 할까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현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라는 미래 가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편한 세상 신촌이 지금 14억 5천이라고 한다면 10년 뒤에는 이게 얼마나 가 있을까요? 또 이거는 지금 입주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10년 뒤에는 이 아파트는 13년, 14년이 되겠죠? 제가 재개발에다가 투자해 놓은 이 아파트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투자 여부를
이렇게 총 투자 금액을 산출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와 비교해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해보고 이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그 고민의 판단의 어떤 근거,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제로 재개발 투자의 사례를 가지고 투자금에 대한 용어, 그리고 실제로 그 투자금들이 초기에 얼마나 투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추가로 내야 될 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불을 키워드리는 부동산 농부 전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